잇따라 지금 논란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번엔 뭐냐? 야, 이거 형사처벌감입니다. 보복운전. 보복운전인데 민주당 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바로 이 사람 판결입니다. 다시 한번 이경 상근 부대변인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일찍 보내주셨습니다. 누군가는 꼭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던 이제 상근 부대변인 자리였던 거죠. 이경이라는 것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자. 그래서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했었고요. 이재명 대표 캠프 때부터 대변인 할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컷도 같이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.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간,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었던 마음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. 윤석열이 좋은 점이 있어요? 배우자한테 잘합니다. 잘하는 것도 있네요. 그거 하나는 꼴보기 싫었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. 자, 저 지금 보신 장면은 약 한 달 전에 열었던 출판기념회 장면입니다. 출판기념회까지 열었어요. 내년 총선 나간다는 얘기죠.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. 이경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게 어떤 사건이냐?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, 이 차가.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했겠죠. 그러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고 끽 쓰고 좀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? 네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전국이었던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. 예. 당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탄 승용차가 끼어드는 3차로에서 이제 2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뒷차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이제 상황등을 켰습니다. 예. 그러자 이 부대변인이 탄 차량이 바로 이 차량 급제동을 바로 했고요?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급제동을 했었다고 자, 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뒷차가 급제동을 피해서 옆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자 다시 따라가서 이 차량 앞으로 또 끼어들어서 급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. 어허. 이 보복운전으로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보복운전도 문제인데요.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대요. 아니,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?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 조사 전화 과정에서는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예. 이후에 출석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. 어허. 본인은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때 잠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를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, 그렇지, 콜 전화번호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.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기록이 요즘은 다 남잖아요. 예.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기록이나 정황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. 예. 보복 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정당인이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싶고요.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상근 부대변인직에서 스스로 사퇴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민주당 보면 이제 공천 적격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지금 뭐 누가 부적격 판정 받았다, 적격 판정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공천 심사 적격 판정을 내릴지를 또 지켜봐야 되고 만약 적격 판정이 나온다면 이게 또 추가적인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 뭐 그 보복운전까지는 뭐 그렇다. 물론 잘못했죠. 근데 그걸 또 대리기사가 했어요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괘씸죄에 빠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이제 부대변인은 사퇴를 했는데 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대리기사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죠. 그리고 그때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그 캠프 대변인이었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TV조선이나 종편 그리고 지상파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저렇게 보복 운전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. 이경 부대변인을 가깝게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
그런 그 성격도 아닌 뿐더러 기본적인 그 공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런 플레이를 했을까? 저는 저렇게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아마도 대리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. 그 부분이 지금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. 예. 뭐 이 정도로 하죠. 근데 지금 눈길을 가는 게 이분뿐만이 아니에요. 요즘 친명계 인사들 측근 논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. 화면 함께 보시죠. 자, 맨 처음에 이 불악치라면서 한 젊은이를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. 그 이른바 그 불악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의찬 특보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. 뭐 경기도 시절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. 근데 지금 최근에 물론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공천 줄만하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.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. 이때 뭐라고 했죠? 당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. 실수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. 자, 그리고 술자리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강의원 특보 역시 이 대표의 측근입니다. 요번에 아까 뭐 눈물 흘리는 거 봤잖아요. 보복운전으로 선고받았 이 벌금 500만 원을 1심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. 물론 대법원까지는 안 갔다지만 물론 본인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. 자,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? 후안무치하고 이념화된 그런 586에 박제된 정치인 그리고 개딸로 상징되는 그런 팬덤 정치에 이재명 대표의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. 뭐 더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어떤 사건이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또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면 또 거짓말로 또 돌파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를 또 이마저도 안 되면 그냥 내노란물로 넘어가는 이런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이런 부분 등은 친명계로 대표되는 이번에 이경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건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공천 심사에서도 이런 분들을 모두 다 또 공천해서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. 앞으로 공천을 줄 수도 그렇게 있다? 보여집니다. 네. 예. 그럼 뭐 지켜보겠습니다.